청계산장의 재판, 박은우 미스터리 스릴러. 늦가을인 10월 말 어느 날,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 저녁이 되자 날이 제법 쌀쌀해졌다. 그래도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 도시에서의 생활이고 파티라면 더욱 그랬다. 초대장을 받는 사람들이 속속 도착했다. 산장에서 50여 미터 떨어진 공터에는 100여 대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이제 7번째 승용차가 들어서고 있었다. 그들 중에서는 비교적 흔하다 할 수 있는 벤츠였다. 이미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들도 람보르기니, 마세라티, 포르쉐, 쉐, BMW나 페라리 등 유럽산이었다. 벤츠가 여유 있는 공간에 멈춰서고 안에서 젊은 남자가 내렸다. 그들은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완만한 언덕길을 타고 산장 쪽으로 올라갔다. 임시로 마련된 주차장이 다 차지는 않을 것이다. 초대장을 보낸 곳이 20 남짓이니 그곳에서 부득이하게 못 오는 사람이 있더라도 30명 정도는 될 것이다. 물론 관행대로 대부분 남녀 쌍으로 올 것이고 역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사람만 홀로 올 터이니 말이다. 산장은 400평쯤 되는 2층짜리 건물이었다. 청계산의 중턱에 동쪽을 바라보고 서 있으니 앞쪽은 시야가 탁 트이고 뒤편은 언덕이었다. 산장이 위치한 곳이 10도 안팎의 완경사라서 대체로 안락한 느낌이었다. 주변의 숲도 듬성듬성했다. 산장 앞 정원과 현관은 어둑해지는 때에 맞춰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 그곳에도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정장이나 야외복을 차려입은 방문자들을 맞아 정중하게 인사하며 초대장을 확인했다. 그리고 넓은 탁자에 놓인 다양한 종류의 가면들을 가리켰다.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 쓰십시오. 이 중에서 말이요? 그렇습니다. 먼저 오는 순서대로 고를 수 있는 거요? 예, 선착순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쓰고 들어가나요? 같이 온 여자가 물었다. 네, 미리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일종의 블라인드 파티입니다. 룰이라면 가능한 가장 오랫동안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있는 사람이 게임의 승자가 된다고 합니다. 게임이라 그거 재미있겠군. 우승자에게는 꽤 만족할 만한 상품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정체를 감추는 사람이 여러 명일 수도 있는데 그럼 우승자를 어떻게 가리나? 자신의 정체를 감추는 것과 더불어 다른 사람의 정체를 알아내는 것도 점수에 포함됩니다. 자신의 정체를 끝까지 숨기면 10점인데 다른 사람들에 의해 드러나면 1점씩 깎입니다. 거기에 가면 속에 다른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면 한 사람당 1점씩 더해지죠. 그렇게 종합 점수를 매겨 우승자를 결정합니다. 게임을 할 때 타인의 가면을 강제로 벗기는 것만 빼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물어보는 것도 가능하단 말이군. 맞습니다. 남자가 탁자 위에 놓인 수십 개의 가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가면은 주로 입 주위까지 가릴 수 있는 것으로 호랑이, 토끼, 곰, 여우 등의 동물 가면, 배트맨이나 스파이더맨, 프랑켄슈타인, 제이슨 같은 캐릭터 가면 등 다양했다. 부시나 오바마처럼 실제 인물을 형상화한 가면도 있었다. 가면은 꽤 잘 만들어져서 공연에서 사용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았다. 부드러운 고무와 섬유 재질로 만든 고급스러운 것이어서 오랫동안 착용하고 있어도 불편해 보이지 않았다. 난 이걸로 할래. 나하고 이미지가 잘 맞는 것 같아. 여자가 하나를 집어들었다. 백설공주 가면이었다. 바보 아니야? 자신의 이미지와 반대되는 거 써야지. 그런가? 그래도 이걸로 할래. 정체를 숨기는 게임이라면 같은 이미지의 가면을 썼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걸? 네 맘대로 하셔. 남자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나름대로 머리를 쓰는 것인지 자신의 선택에 꿰어 맞춰 말한 것인지 아리송했지만 굳이 더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그런 것을 따질 만큼 자신의 속이 좁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듯 약간 과장된 몸집으로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온 캐릭터 가면을 골랐다.
에반게리온인가 아니면 공각기동대인가 10여 년 전 한때 심취했던 것이라 아릿한 추억이 조금 밀려들었다. 그는 파티에 대해 약간의 기대를 품고 있었다. 와서 보니 그 기대가 좀 더 커졌다. 초대받은 손님들이 남녀 한 쌍씩 왔다고 해도 얼굴을 가린 채 진행하다 보면 이리저리 뒤섞이게 마련이었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대충 누군지 아는 경우도 모르는 척 넘어가곤 한다. 역시 미지의 인물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 그런 의도 때문에 본래의 파트너와는 다른 사람을 만나 쉽게 말과 육체를 섞을 수 있는 법이다. 원래 그런 목적으로 파티를 열었고 또 응한 것이니까. 눈치 빠른 사람은 오기 전부터 알아챘고 보통은 다양한 종류의 가면을 보고 알았으며 둔한 사람이라도 파티가 진행되다 보면 자연히 알게 될 일이었다. 물론 다른 기대를 품은 사람도 있었다. 나중에 온 초청객 중 누군가 현관에서 접대하는 매니저에게 은근히 물었다. 혹시 야근 있나? 원하는 게 있습니까? 몇 가지 있는데 피우는 것과 술을 타서 먹는 것과 코로 흡입하는 것. 그런데 주사기는 없습니다. 지저분한 건 나도 싫어. 어쨌든 잘 됐군. 아주 좋아. 그는 만족스러운 웃음을 짓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와 같이 온 여자는 눈을 흘기며 따라 들어갔다. 사람들이 속속 도착했다. 손님들은 오자마자 자신들을 초청한 주인을 찾았지만 바로 만날 수는 없었다. 그리고 문간에서 기다리거나 직접 찾아다니지는 않았다. 오랫동안 그리던 연인도 아니고 받아야 할 빚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한동안 만나지 못해 궁금했던 사람들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지만 그뿐이었다. 원래 많이 가진 사람들은 남에게 오랫동안 관심을 쏟지 않는 법이었고 어차피 초대받은 이상 얼굴 한 번은 보게 되어 있었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룻밤 즐기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다. 결론은 파티의 주인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은 있어도 그 깊이는 발목도 차지 않는 개울물보다 얕다는 것이었다. 그걸 누구도 탓하지 않았다. 현관 안으로 들어서면 짧은 통로를 지나 바로 홀이 나왔다. 홀은 상당히 넓어 50여 명이 들어서도 여유가 있을 듯했다. 학교 교실의 2배쯤 되어 보였다. 현관에서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기다란 바가 있었고 안쪽에 주방이 있는 듯했다. 그 건너편은 화장실이었고 화장실 위로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이 있었다. 나머지 넓은 공간은 여러 개의 소파와 의자, 식탁 등이 놓여 있었다. 칸막이로 나뉜 구역은 따로 없었으나 몇 개의 의자와 소파들이 독립된 구역을 형성하고 있었다. 창가와 벽을 따라 소파들로 만들어진 파티션이 5개였다. 각각 10여 명씩은 앉을 수 있었다. 이미 도착한 30여 명의 손님들은 각자 편한 대로 자리를 잡고 분위기에 녹아들어 있었다. 이런 종류의 파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는 듯했다. 다른 점이라면 아는 얼굴을 만나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알아도 모른 척하고 몰라도 아는 척하는 것이 이 파티의 규칙이라면 규칙이었다. 손님들 대부분은 바에 마련된 칵테일 잔을 들고 천천히 홀을 거닐었다. 몇 명의 웨이트리스가 각종 칵테일 잔이 든 쟁반을 들고 소파에 모여 앉아 인사를 나누거나 이야기를 시작한 사람들 사이를 돌았다. 바텐더와 웨이터, 웨이트리스도 모두 하나씩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일단 별장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가면을 쓰는 것이 규칙인 모양이었다. 메이드 복장의 유니폼을 입은 웨이트리스들은 모두 늘씬하고 짧은 치마 덕분에 섹시해 보였다. 당연히 손님들 중에는 웨이트리스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었다. 아가씨 어디서 왔지? J그룹인가? J그룹 파티 주최자인 조성주의 집안이었다.
토끼 가면에 웨이트리스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케이터링 서비스 회사입니다. 어딘데? Y&I라고. 호, 명함 같은 거 있나? 토끼는 양손을 내밀어 없다는 의사표현을 했다. 혹시 나도 쓸 일이 있을지 몰라 그러는데 어디 번호라도 줘봐. 그러면서 휴대폰을 내미는 것을 보면 그냥 헌팅인 듯 했다. 비록 가면을 쓰고 있긴 했지만 짧은 치마의 유니폼과 그 안에 쭉 뻗은 몸매 그리고 상당히 달콤한 향수 냄새 따위가 수컷의 본능을 자극하긴 했으리라. 토끼는 휴대폰을 받아들고는 010으로 시작되는 번호를 찍어 돌려주었다. 아 그래 고마워 언제 한번 연락하지. 그러면서 드라큘라는 고개를 주걱거렸다. 약간 갸웃거린 듯도 하다. 제발 이 새가 집안에 손길 하나 없이 파티를 여는 것에 대해 감탄하거나 의아해하는 것 같았다. 어떤 파티냐에 따라 어느 정도의 비밀을 유지하느냐가 결정된다. 가족과 그룹의 손길이 닿지 않았다면 초대된 손님들은 물론 행사를 준비한 회사도 믿을만 하다는 뜻이다. 그건 이 파티에서 상당히 수위 높은 일탈도 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그의 심장과 페니스는 기대로 부풀었다. 그는 적극적으로 다른 웨이트리스의 엉덩이를 향해 손을 뻗었다. 흐. 웨이트리스는 살짝 허리를 비틀어 드라큘라의 손을 미끄러뜨렸다. 같이 오신 분이 보고 있군요. 웨이트리스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건 네가 상관한 문제가 아니야. 생각 있으면 신호 보내. 맨 얼굴이었다면 윙크라도 했을 터여이나 은근한 말투만으로도 의사는 충분히 전했다고 여겼다. 웨이트리스는 알 수 없는 눈빛을 보낸 후 물고기처럼 유연하게 드라큘라의 품에서 빠져나갔다. 그녀의 허벅지를 스친 드라큘라의 손끝에 아쉬움이 남았다. 7시가 되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졌다. 이제 올 사람은 거의 다 왔다는 뜻이다. 그런 만큼 파티의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었다. 이미 한쪽 테이블에서는 카드 게임이 한창 벌어지고 있었다. 무릇 게임이란 처음 시작할 때는 판돈의 규모가 작다가 판을 거듭하면서 올라가기 마련이다. 이 포커판에서는 현금이란 처음부터 구경조차 할 수 없었다. 최소 10만원짜리 수표가 돌더니 몇 차례 돌았는지 이제는 100만원짜리가 태반을 차지했다. 한 번에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사람들의 움직임은 큰 변화가 없었다. 게임 참가자 모두가 가면을 쓰고 있으니 처음부터 포커페이스를 걸친 셈이다. 모두 갇혔으면 모두 놓친 거나 마찬가지였다. 분별력이 떨어졌으므로 이젠 가벼운 농담과 몸짓이 그것을 대신했다. 시가를 피우거나 옆에 서서 구경하는 파트너의 허리를 두르거나 술잔을 기울이거나 하는 것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여유와 초조를 표현했다. 물론 게임을 이기기 위해 보여주는 표현이었으므로 속은 또 다를 것이다. 벌써 판돈을 탈탈 털리고 일어서는 사람을 대신해 곧바로 누군가 자리를 꿰차고 앉기도 했다. 특별히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일어서는 자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 먼저 앉으면 임자였다. 바와 포커판이 벌어지는 테이블, 소파들이 있는 곳에 비교적 밝은 조명이 있었고 나머지는 은은했다. 그 조명 아래로 재즈와 브루스 음악이 자욱하게 흘러다녔다. 그 물결을 타고 몇 쌍이 춤을 추었다. 처음 시작은 우연히 술잔을 부딪힌 남녀였고 이어서 다른 쌍들이 홀의 중앙으로 나섰다. 어떤 춤은 섹스의 다른 양상이었다. 혹은 섹스의 전이다. 춤을 추는 사람들은 그런 기분으로 몸을 흔들었다. 느리고 끈적끈적한 블루스 음악이 그들의 몸을 서서히 달구기 시작했다. 파티에 참가한 여자들은 대부분 스타일이 좋았다.
늘씬하고 맵시 있었으며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평균 이상으로 예뻤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초대받은 남자 대부분이 최상위의 부와 지위를 갖고 있었으므로 자신의 파트너도 예쁘고 매력 있는 여자들을 동반했던 것이다. 직접 초대받은 여자들도 스스로를 최고로 꾸밀 능력이 있었다. 남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나 걸리는 대로 골라도 되었다. 여자들 또한 파테의 성격을 알고 있었으므로 대부분 적극적으로 즐기려 했다. 시가나 혹은 대마초를 피우는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올랐지만 천장에 성능 좋은 환풍기들이 빠르고 소리 없이 돌아갔다. 그렇게 시간은 천천히 혹은 빠르게 흘러갔다. 포커판은 여전히 계속되었고 양주병은 빠르게 비워졌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색다른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났다. 짝을 이룬 남자와 여자는 살결을 비벼댔으며 그들 중 일부는 2층의 빈방으로 사라졌다. 이런 자리에서 마약과 섹스는 항상 세트로 여겨졌으며 대부분 대마초나 필로폰을 흡입한 상태였다. 적어도 이 자리에서만큼은 그들의 삶의 목적은 쾌락의 극대화를 할 수 있었다. 9시가 되자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서빙을 하던 기획사의 파견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하기 시작한 것이다. 매니저를 비롯한 웨이터와 웨이트리스 그리고 산장 밖에서 안내하던 직원들이 떠나려 하자 누군가가 말했다. 모두 다 가면 시중은 누가 드나? 이제 우리끼리 서비스하는 건가? 별로 불만 섞인 목소리는 아니었다. 몇 명은 남아서 서빙을 할 겁니다. 다른 준비는 다 했으니까요. 매니저가 정중하게 대답했다. 그것도 그거지만 누가 오는지 밖에서 감시하는 사람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다들 약까지 하고 있는데.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보안은 철저하니까요. 매니저는 다시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그럼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하며 인사했다. 다른 직원들도 따라서 고개를 숙이고 산장을 나섰다. 파견 직원 중에서 남은 사람은 웨이트리스 2명과 바텐더 하나였다. 물론 그들은 상당히 많은 야간 수당을 받기로 약속되어 있었다. 웨이트리스 1명은 추가 수당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여자는 파티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서 남았다. 모든 사람의 얼굴을 가린다는 취지에서 바텐더와 웨이트리스 역시 각기 다른 가면을 썼으므로 일로 동원된 직원이라 해도 얼마든지 파티에 참가하며 즐길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작은 소란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우연인지 계획된 것인지 누구도 알 수 없었다. 다른 초대객들과 마찬가지로 가면을 쓰고 있다 하더라도 웨이트리스는 서빙을 위한 메이드 복장을 하고 있었다. 웨이트리스는 상류층의 파티에 호기심과 동경을 갖고 있었다. 정식으로 자신을 초청해 준다면 군말 없이 따라 나섰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기회는 다시 갖기 어려웠다. 그렇다고 파티 분위기에 푹 빠질 정도로 맹목적이지도 않았다. 술에 취한 드라큘라가 그녀를 끌어안고 허리를 감싸며 한 손을 치마 속으로 집어넣었을 때 그녀의 반응으로부터 사건은 시작되었다. 남녀 여러 쌍의 노골적인 형태로 보아 손님 중 누군가는 그녀에게 손을 댈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녀는 싸구려 창녀 취급받으면서 파티 분위기를 즐길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다. 그녀는 사내를 뿌리치고 일어섰지만 사내 완력에 꺾일 수밖에 없었다. 이거 나요. 제법 크게 소리쳤지만 홀의 시끄러운 소음에 묻혀 사라졌다. 그녀의 양탈에 사내가 인연이 하며 뺨을 후려쳤다. 토끼 가면의 웨이트리스는 바닥에 쓰러졌고 다시 사내가 그녀에게 다가오는 순간 정장 차림의 곰 가면을 쓴 사내가 다가왔다. 곰은 드라큘라를 맞고 섰다. 그러자 드라큘라는 주먹을 들어 곰의 얼굴을 향해 날렸다. 그 순간 탕 하고 총소리가 들렸다.
드라큘라는 주먹을 쥔 채 멈춰섰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총구를 보았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눈빛이었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여 자신의 배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 푹 쓰러졌다. 그가 쓰러진 자리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 바닥을 적셨다. 일순 정적이 찾아왔다. 잔잔한 음악 소리마저 숨을 죽인 듯 했다.